어젯밤 DH 사무실에서 흘러나온 녹음 파일을 들은 제이는 원룸 침대에 누워서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도희가 죽기 직전에 맞닥뜨린 그 끔찍한 진실이 머릿속을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저 쓰레기 같은 놈들 완전 미친 것들이잖아. 제이는 이를 악물며 분노를 삼켰습니다. 도희가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 그 순간 휴대폰 벨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제인 씨, 저 도윤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단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제인 씨도 밤새 한숨도 못 잤죠. 저도 도희 생각 때문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저도요. 어떻게 눈을 감겠어요. 눈만 감으면 도희가 마지막으로 남긴 비명이 들리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밤새도록 분노와 절망에 갇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인 씨, 오늘 회사 가요? 그냥 아무 일 없었던 척 할 거죠? 하지만 제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숨을 이유도 가면을 쓸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연기, 이제 그런 거 안 해요. 바로 끝장 보려고요. 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다시는 착한 척 안 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바보처럼 눈 감지도 않아요. 이제는 피를 보더라도 싸운다는 뜻이에요. 제인의 눈빛은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흔들림 따위 없었습니다. 도희를 죽인 인간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웃냐고요? 절대 못해. 절대로요. 제인 씨, 그렇게 성급하게 나서면 진짜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극도의 불안과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계획도 없잖아요. 무작정 덤비면 끝장이에요. 도윤 씨, 저 이제 진짜 못 참겠어요. 제인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가 뒤섞여 가슴을 찢을 듯 떨렸습니다. 어제 그 녹음 들었죠?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보다 나부터 걱정했어요. 죽기 직전까지도. 도윤의 눈빛도 피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목소리조차 흔들렸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미쳐버리겠어요. 근데 우리가 감정만 앞세워 덤비면 그 인간들 더 잔인하게 날뛰어들어요. 진짜 끝장내버릴 거라고요.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손 놓고 그냥 보라는 거예요? 제인이 이를 악물며 소리쳤습니다. 오늘은 무조건 참아요. 알겠지? 저도 피가 거꾸로 솟는 거 꾹 참고 버틸 테니까요. 두 사람의 대화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서막을 향한 마지막 불길 같은 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YL 그룹 사무실. 제인이 들어서는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가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에서 차가운 냉기와 날카로운 살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직원들은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며 수군댔습니다. 야, 강제인 오늘 왜 저래? 완전 다른 사람 같아. 눈빛 좀 봐. 사람 찌를 것 같아. 차갑다 못해 섬뜩하다. 그들의 속삭임 속에서도 제인은 흔들림 없이 묵직하게 복도를 걸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향해 다가가는 맹수처럼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찬과 마주 섰습니다. 순간 공기가 갈라지듯 긴장감이 터져나왔습니다. 제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기찬의 입가엔 알 수 없는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살벌한 시선이 부딪히는 순간 사무실 전체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엔 어떤 가면도 없었습니다. 그건 시작이자 끝을 향한 서막이었습니다. 제인아, 안녕? 기찬이 태연한 척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눈길조차 따뜻하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살을 베일 듯 차갑게 기찬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넘겼겠지만 이제는 불가능했습니다. 제인은 더 이상 가면을 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스쳐 지나가려는 순간 기찬이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다급히 불렀습니다. 제인아, 왜 그래? 오늘 컨디션 안 좋아? 그때 제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은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목소리는 칼끝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별일 없어요. 존댓말로 뱉어낸 단 한마디에 기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거리두기가 아니라 이제 선을 긋겠다는 냉혹한 선언이었습니다. 뭐야, 갑자기 존댓말이야? 분위기 왜 이래? 기찬은 당황의 웃음으로 무마하려 했지만 목소리마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이미 등을 돌렸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묵직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기찬의 눈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쳤습니다. 그가 알던 순한 제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차갑게 깨어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강제인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 YL 그룹 커피숍. 제인은 무표정하게 샐러드를 질근질근 씹고 있었습니다. 입맛은 전혀 없었지만 체력이 있어야 복수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제인 씨, 여기 앉아도 돼요? 앉으세요. 도윤이 맞은편에 앉자마자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늘 잘 참고 있어요? 제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솔직히요. 아침에 그 인간 얼굴 보는데 그냥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는 분노와 결의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놈이 태연하게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속에서 피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제인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린 바로 그때 커피숍 문이 열렸습니다. 기찬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인과 도윤을 포착하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천천히 두 사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제인아, 도윤씨. 억지로 깔아앉힌 듯한 목소리.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인의 눈빛은 이미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기찬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네? 근데 이게 회사에 일하러 온 건지 연애하러 온 건지 모르겠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쨍그랑 제인의 젓가락이 탁자 위에 세차게 떨어졌습니다. 커피숍 안 공기가 갈라지듯 울렸고 순간 모든 시선이 세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도윤은 숨을 삼키며 제인의 손등을 붙잡으려 했지만 제인의 눈빛은 이미 폭발 직전에 화약고였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게 기찬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커피숍 안 숨조차 함부로 내쉴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숨조차 크게 내쉴 수 없는 정적 속에서 제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뭐라고 했어, 방금? 제인이 기찬을 정면으로 노려보며 묻자 기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목구멍이 뻣뻣해진 듯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농담이지. 그냥 요즘 둘이 붙어 다니는 게 보여서. 기찬은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며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그 얄팍한 변명조차 제인의 귀에는 독처럼 스며들 뿐이었습니다. 기, 찬. 제인이 또박또박 이름을 끊어 부르는 순간 커피숍의 공기는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살을 베듯 날카로웠습니다. 나 지금 간신히 참는 중이야. 낮게 깔린 목소리는 칼날처럼 서늘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 아니면 내가 네 인생 족칠 테니까. 네 인생이 지옥이 될 거야. 쨍하는 긴장감이 공기를 가르자 직원들은 모두 숨을 죽이며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누구 하나 감히 기침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인 씨, 도윤이 다급히 손을 뻗어 그를 말리려 했지만 제인은 이미 등을 돌려 차갑게 자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기찬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차갑게 내리꽂히던 제인의 눈빛이 자꾸 떠올라 목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뭐야, 저 눈빛 예전의 제인이 아니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오후, 제인의 사무실. 책상 위 문서들은 그대로 쌓여 있었지만 한 줄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단 하나, 도희의 마지막 모습만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도희를 죽인 자들 반드시 내가 무너뜨린다. 점심에 기찬에게 던진 차가운 한마디가 아직도 뇌리를 울렸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튀어나온 건가? 잠시 흔들리는 듯했지만 곧바로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감정이 아니야. 정의야. 복수야. 제인의 눈빛은 다시 얼음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불타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절대 꺼지지 않을 복수의 불씨였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 살인자 앞에서 웃는 척, 연기하는 건 불가능했으니까. 그때 똑똑,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제인 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짧고 차가운 대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점심때 저도 너무 놀랐어요. 직원들도 다 봤잖아요. 기찬이 분명 의심할 거예요. 그러자 제인의 눈빛이 번쩍이며 매섭게 빛났습니다. 의심하면 어때요? 어차피 끝낼 건데. 단호하게 잘라낸 그 한마디에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무실 안 공기가 단숨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죠. 아직은 위험하잖아요. 도윤이 낮게 속삭이자 제인은 책상 위에 올려둔 두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도윤 씨, 난 이제 진짜 더 못 참아요. 제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갈라짐 속에 서린 건 절망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도희가 그렇게 끔찍하게 죽었는데 그놈이 태연하게 웃고 다니는 걸 내가 어떻게 견디냐고요? 매일, 매 순간 미쳐버릴 것 같다고요. 제인의 울분 섞인 고백에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고통이 그대로 그의 가슴에도 비수처럼 꽂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도윤은 낮게 그러나 굳세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오늘 저녁에 만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제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좋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끝까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사무실 안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결심의 공기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제인과 도윤의 복수극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기찬의 사무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차가운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마주친 제인의 얼굴이 계속 떠올라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뭔가 확실히 달라졌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 기찬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평소처럼 뻔뻔하게 무시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마치 모든 진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했어. 기찬은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처음으로 황기찬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져 있던 두려움이 조금씩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불안감이 가슴을 죄어오자 그는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세리야. 응, 왜? 세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제인이 오늘 뭔가 이상했어. 어떻게?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기차는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오는 걸 느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나한테 완전히 적대적이더라. 존댓말까지 쓰면서 완전히 끊어내는 듯한 태도였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확실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 순간 전화 너머에서 세리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제인이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 말에 기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짧은 대답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지만 휴대폰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불안은 이미 그의 뇌리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제인이 쏘아올린 복수의 불씨가 이제 그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녁, 한강공원 잔디밭, 찬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텅 빈 벤치 위. 제인과 도윤이 서로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잔디 사이로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자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제인 씨, 이제 진짜 시작하는 거죠? 도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제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속엔 무자비한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도윤이 낮게 묻자 제인의 눈빛이 번개처럼 번쩍였습니다. 우선 녹음 파일, 그걸 경찰에 던져야죠. 증거는 이미 충분해요. 도윤은 입술을 굳게 다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엔 직접 압박하는 겁니다. 숨 쉴 틈조차 주지 말고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제인이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압박, 어떡해요? 도윤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 순간 놈들은 숨을 곳이 없어요. 자백이든 비명이든 끌어내면 되는 겁니다. 제인의 두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좋아요. 그럼 언제부터 할까요? 당장 내일부터예요. 도윤의 한마디는 칼날처럼 차갑게 내리꽂혔습니다. 잠시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곧 도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인 씨, 준비됐어요? 제인은 깊고 거친 숨을 내쉬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 끝났어요. 이제 놈들을 무너뜨릴 시간이에요. 그 순간 제인의 눈 속에서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 마치 한강 위로 번개가 내리치는 듯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희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간다. 제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꺼지지 않는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마침내 진짜 복수의 서막이 열려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황기찬, 강세리. 제인은 이를 악물며 두 이름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들은 단순한 호명이 아니라 곧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한편 점심 이후 내내 황기찬의 마음은 불길에 휩싸인 듯 요동쳤습니다. 아무리 서류를 들여다봐도 눈앞에는 오직 제인의 차가운 눈빛만 아른거렸습니다.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후 일정 확인해드릴까요? 기차는 고개를 들었지만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잠깐만. 펜을 쥔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비서는 그 미세한 떨림을 눈치채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비서가 나간 뒤 기차는 책상 위에 손을 내리꽂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뭔가 확실히 달라졌어. 그 눈빛, 그냥 눈빛이 아니었어. 분명 뭔가 알고 있는 거야. 오후 늦게 기차는 복도를 걷다 제인의 사무실 앞을 스쳤습니다. 순간 열린 문틈 사이로 낯선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제인과 도윤이 나란히 앉아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기차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숨조차 죽인 채 귀를 문틈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제인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날카롭게 흘러나왔습니다. 내일이면 끝내요. 더 이상 미룰 필요 없어요. 기찬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심장이 터져나갈 듯 요동쳤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자신을 향한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제인 씨, 오늘 너무 위험했어요. 도윤의 낮은 목소리가 잔디밭 공기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제인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 순간 복도에 서 있던 기찬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속으로 절박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못 참겠다니 대체 뭘 안 거야? 뭘 알고 날 이렇게 노려보는 거지? 내일부터는 더 조심하세요. 네, 알겠어요. 도윤 씨도요. 그 짧은 대화, 단 몇 마디였지만 기찬의 가슴을 거대한 돌덩이가 짓눌렀습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인은 분명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자신과 세리를 무너뜨릴 치명적인 폭탄일지도 몰랐습니다. 기차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사무실 문틈에서 몸을 떼어냈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고 생각은 갈기갈기 찢어져 갔습니다. 저 둘 분명 나를 죽이려는 칼을 갈고 있어. 사무실로 돌아온 기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마저 제멋대로 흔들렸습니다. 세리야, 나야. 뭔데? 세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기차는 마른 침을 삼키며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내뱉었습니다. 제인이랑 도윤 둘이서 뭔가 꾸미고 있어. 내가 직접 들었어. 위험한 얘기를 하더라고. 세리의 숨이 순간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얘기?
기차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공포를 억누르며 이를 악문채 낳고 다급한 목소리로 토해냈습니다. 그놈들, 우리 끝낼 준비하고 있어. 내일이면 뭔가가 터질 거야. 제인이가 더는 못 참겠다고 했어. 도윤은 조심하라고 했고 확실히 수상해. 기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전화 넘어가 고요해지더니 세리의 숨소리가 점점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인이가 뭔가 눈치챈 걸 수도 있어. 알고 있다고. 뭘? 기찬은 화들짝 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리의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질렀던 그 일들. 그거 말이야. 그 순간 기찬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입술이 덜덜 떨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는데. 하지만 세리는 더 조급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충분히 가능해. 제인이는 절대 만만한 애가 아니야. 그리고 지금 도윤이랑 손을 잡았다면 이제는 더 위험해진 거야. 기찬의 목구멍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세리의 대답은 단호했고 공포에 젖어 있었습니다. 일단 더 지켜봐. 절대 티내지 마. 한 번이라도 의심받으면 우리 끝장이야. 저녁 무렵 퇴근 준비를 마친 기찬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제인과 도윤이 나란히 걸어 나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둑한 조명 속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한치의 흔들림조차 없었습니다. 기찬의 심장이 미친 듯 요동쳤습니다. 발걸음은 얼어붙은 듯 멈춰섰고 손끝이 서늘하게 차가워졌습니다. 저 눈빛 그냥이 아니야. 분명 날 노리고 있어. 그 순간 제인의 시선이 스치듯 기찬을 향했습니다. 마치 모든 비밀을 꿰뚫고 있다는 듯한 차가운 눈빛. 기찬의 입술이 바짝 말라붙으며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끝장이다. 이제 진짜 끝장이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나란히 겹쳐지며 마치 공모자들의 그림자가 복도를 지배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기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젠장, 분명 뭔가 시작했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불안은 이미 섬뜩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제인과 도윤은 마치 오래전부터 모든 걸 공유한 듯 낮은 목소리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며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그 모습 하나하나가 기찬의 가슴을 칼날처럼 긁어냈습니다. 저 둘 대체 무슨 사이야? 설마 나 몰래? 질투와 불안이 한꺼번에 치밀어 오른 순간 기찬은 숨을 죽이며 두 사람을 몰래 뒤쫓았습니다. 그러나 눈앞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두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젠장! 기찬은 핏발선 눈으로 이를 악물며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기찬의 집거실. 불 꺼진 방 안 기찬은 홀로 소파에 앉아 맥주 캔을 연거푸 비워냈습니다. 텅 빈 캔들이 탁자 위에 나뒹굴며 금속성 소리를 냈습니다. 눈빛은 초점 없이 허공을 떠돌았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목을 죄고 있는 듯 숨이 가빠져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다가와 아들의 잿빛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기찬아, 무슨 일이냐? 얼굴이 죽은 사람 같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목소리는 금세 갈라졌습니다. 맥주를 움켜쥔 손에 핏줄이 솟구치며 속으로는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젠장, 이대로 두면 제인에게 모든 게 들통나. 그럼 끝장이야, 진짜 끝장이야.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범한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속을 다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운 눈빛이 기찬을 찔렀습니다.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기찬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입에서 튀어나온 한마디가 기찬의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제인 때문 아니야? 쾅! 손에 들고 있던 맥주 캔이 바닥에 떨어져 맥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기찬의 얼굴은 잿빛으로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제인 얘기를 하세요?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네가 요즘 제인 얘기만 꺼내면 눈빛이 확 바뀌잖아. 그 애 이름만 나와도 얼굴이 뒤틀려.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엄마 눈은 못 속여. 기찬의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심장이 광란처럼 뛰었고 목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제인이가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어머니의 날카로운 직설이 방 안을 가르자 기찬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기찬아, 엄마가 바보로 보여? 제인 그의 눈빛, 이젠 예전이랑 달라. 마치 네 속을 전부 까발려 놓은 것 같다. 기찬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괜한 오해예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찬은 급히 말을 돌리려 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며 진실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단호하게 쏘아붙였습니다. 기찬아, 너 제인한테 뭔가 잘못한 거 있지? 순간 기찬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얼굴이 굳어지고 시선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는 떨리고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장 사과해. 제인이는 절대 만만한 애가 아니야. 너 같은 애 쉽게 무너뜨릴 수 있어. 자칫하면 네가 끝장이야. 어머니의 말은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기찬의 가슴이 뻥 뚫린 듯 얼어붙었고 심장이 마구 요동쳤습니다. 제인이는 한번 화나면 끝까지 간다. 널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다. 그 순간 기찬의 이마에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목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니의 경고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마치 저주처럼 그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침실. 세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곤히 자고 있었지만 기찬은 눈을 부릅뜬 채 베개를 끌어안고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은 하나의 이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인. 불길한 의문이 그의 뇌리를 휘감았습니다. 제인이 정말 뭔가 눈치챈 건가? 그리고 도윤이랑은 대체 무슨 관계야? 질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제인이 자신을 떠나 다른 남자와 손을 잡았다는 생각만으로도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더 끔찍한 것은 그들이 감춰온 추악함이 이미 드러났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그 공포는 질투보다 더 무겁게 기찬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그는 이불 속에서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제인, 넌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기찬은 결국 참지 못하고 휴대폰을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는 메시지를 눌렀습니다. 제인아, 오늘 왜 그랬어? 나한테 화난 거야? 전송 버튼을 누른 순간 기찬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화면은 냉혹했습니다. 아무런 답도 오지 않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피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젠장.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인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제발.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화면은 여전히 차갑게 고요했습니다. 기찬의 눈빛은 점점 광기로 물들었습니다. 대답 좀 해. 대답 좀 하라고. 조급함에 못 이겨 결국 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신 전화는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차갑게 울려 퍼지는 기계음이 그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 순간 기찬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휴대폰을 벽에 내던졌습니다. 젠장. 거친 욕설이 터져나왔지만 그의 얼굴을 뒤덮은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거대한 불안과 공포가 눈동자 깊숙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자신이 곧 파멸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은 섬뜩한 예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찬은 단 한순간도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뒤척이고 또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이 밝아올 무렵 거울 앞에 선 그는 몰라보게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과 일그러진 표정은 더 이상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기찬은 회사로 가장 먼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흔들리고 무거웠지만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강박만이 소리쳤습니다. 제인보다 먼저 도착해야 해. 제인을 붙잡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끝장이야. 기찬의 집착은 이제 두려움과 뒤엉켜 서서히 광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제인은 일부러 늦게 출근했습니다. 기찬은 애가 타도록 기다리다 못해 결국 복도에서 제인을 마주쳤습니다. 제인아. 기찬의 목소리는 간절하고 다급했습니다. 제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낯설 정도로 냉담했습니다. 왜요? 딱딱한 존댓말. 그 한마디가 기찬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어제 내가 문자 보낸 거 못 봤어? 봤어요. 그럼 왜 답장 안 했어? 답장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답장해라는 법이 있나요? 그래서 안 했죠. 냉소처럼 떨어지는 대답. 순간 기찬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제인아,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말 좀 해봐. 목소리는 떨렸고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차갑게 잘라냈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면 괜히 불안해할 필요 없으시겠죠? 그는 돌아서려 했고 기찬은 결국 팔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제인아, 제발 우리 얘기 좀 하자. 그 순간 제인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붙잡힌 팔을 내려다본 그의 눈동자는 마치 날이 선 유리조각 같았습니다. 손 그 더러운 거 치우세요. 짧지만 살을 내는 목소리. 차갑다 못해 위협적인 그 말에 기찬은 본능적으로 손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인은 기찬을 똑바로 노려보며 마지막 경고를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이건 분명히 경고입니다. 그는 단호히 돌아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기찬. 숨은 가빠지고 등골은 얼음처럼 식어갔습니다. 저게 진짜 제인 맞아? 왜 저렇게 변한 거야? 두려움이라는 독이 그의 가슴 속 깊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인이 정말 뭔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비밀은 자신과 세리의 목줄을 단칼에 잘라버릴 치명적인 진실일지도 몰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기찬은 점점 패닉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오전 회의 시간, 그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제인뿐. 회장님, 방금 보고 드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아. 기계적으로 내뱉은 대답. 사실 그는 단 한마디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텅 빈 회의실에 혼자 남은 기찬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젠장, 이 상황을 어떻게 끝내야 하지? 질투, 불안, 두려움이 뒤엉켜 그의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인이 우리 비밀을 알아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뼛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해주세요.